학교 폭력에 고통을 당한 우리 아이들의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실 텐데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크나큰 아픔을 겪은 부모님들이 어머님과 아버님께 힘이 되어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TI와 디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대인관계 역량 강화 강사로 활동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하루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의 주제 역시 학교 폭력인데요. 지난번 영상은 학폭 피해를 당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이번 영상은 학폭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물론 다양한 매체나 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혹여라도 인연이다 이 영상을 보게 될 경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학교 폭력을 당했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117 긴급전화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여라도 아이가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신고하기가 겁날 경우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도 가능하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에 따라 아이가 이동하는 경로에 순찰차를 배치할 수도 있고요. 아이 핸드폰 번호가 112 상황실에 저장돼서 비상시에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 신고가 되기도 하고요. 또 위치 추적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신변보호가 필요할 경우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7은 상담 및 신고까지 할 수 있는 곳으로 24시간 아무 때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푸른나무 재단과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학교폭력 상담과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세 군데 모두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이 되니까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푸른나무 재단은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돕기 위한 기관이고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과 그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설립한 단체로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치유, 지원에 힘쓰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상담받길 원하시면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도 만약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학교폭력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곳에서 다른 이유로 무료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다 보니 미리 예약을 하고 가도 상담 시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궁금한 점을 미리 정리해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아이의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상태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 아이를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퇴나 먼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방법 외에 학폭 피해 학생을 위한 기숙형 쉼터가 있긴 한데요. 현재로선 대전에 있는 해맑은 센터가 유일해서 선뜻 권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원하실 경우에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고 당황스럽고 몹시 혼란스러울 텐데요. 아이에게 직접 들었든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됐든 내 아이가 학폭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선 아이에게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충분히 위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이 발생했을 때 어처구니 없게도 피해를 당한 쪽 아이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엔 학폭 가해자와 방관자들의 궤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법적 공방 과정에서 가해자 측 부모가 자녀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피해 학생 잘못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요, 그런 술수에 말려들지 마세요. 그런 소리에 흔들려서 이미 생채기 날 대로 난 내 아이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 마세요. 최악의 대처는 아이가 어렵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더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네가 뭐 잘못한 건 없니?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렵니? 이건 마치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아이를 손으로 툭 밀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기댈 데가 없어진 거니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길을 가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냅다 따귀를 얻어맞았다고 쳐요. 그게 과연 어머님, 아버님 잘못일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억울하게, 운 나쁘게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몹쓸 인간의 표적이 된 거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때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거나 만만해 보여서 공격 대상이 됐을 수 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머님, 아버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아이는 그저 못된 아이들의 공격 대상으로 낙점된 것 뿐이에요. 순수 피해자인 겁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얼마나 두려웠을지 아이를 충분히 보듬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자녀에게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일러주고 아이를 충분히 위로하고 안심시켜주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아이 앞에서 의연하게 행동하려고 애쓰면서도 사실 부모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속이 문드러지고 바짝바짝 타들어가겠죠.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다 끝장을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요. 우린 알고 있죠. 그런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요. 분한 감정을 억누르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후에 가능한 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새끼를 지켜낼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일기 형식으로 사건 일지를 써서 책으로 엮어낸 아빠가 되어줄게의 저자 이혜준 작가의 말에 의하면 자녀의 학폭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혹여라도 자녀 앞에서 우울해하거나 부부간의 갈등을 표출할 경우 그 자녀가 자책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 앞에선 각별히 조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아이가 학폭 피해를 당했을 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가 당한 심리적, 신체적 피해의 경중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친구들 간의 사소한 욕설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가벼운 정도라면 가해자 측의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차원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칫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초반에 가볍게 넘어가면 이 갈수록 괴롭힘의 강도가 서서히 강해질 수도 있으니까 장난으로 넘겨도 되는 사안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이를테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거나 피해 사실을 발설할 시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거나 추후 재발의 위험이 있을 만한 경우엔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셔야겠죠. 이때 가해 학생과 분리를 원할 시 긴급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두 번째 대응 방안으로는 학교의 피해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과 학교 폭력 전담 교사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게 이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선생님이나 학교가 아이를 지켜주리란 믿음을 갖고 있다가 막상 일이 터지면 아이도 부모님도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의 권한이 생각보다 미미하기도 하고 피해 학생을 위해 나섰다가 가해 학생 측에 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학교와 감정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건 좋지 않은데요. 침착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되 혹시 학교 측에 부당함이 느껴진다면 예를 들어 피해 학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던가 가해 학생 편에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사건이 축소, 은폐되지 못하게 각 기관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고요. 학폭위가 다 끝난 뒤에 교육청에 감사를 넣던가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학교의 피해 사실을 알린 후 다음 세 번째로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경찰에 신고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피해 정도가 미미하고 가해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반성할 시
학폭위까지 열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을 경우엔 법적 절차를 통해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때 아이 얘기를 듣고 내 자녀 입장에서만 사건을 바라볼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무턱대고 자녀 말만 믿고 진행했다간 자칫 허위신고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한 억울하다고 해서 피해 사실을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녀도 안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비밀 누설 금지 원칙에 근거해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밝혔다가 가해자로부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학폭위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학폭위를 열거나 법적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되려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발뺌하거나 거짓말로 빠져나가라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정확히 대처하기 위해선 철저히 증거를 수집해야겠죠. 가능한 한 CCTV 영상도 확보하셔야 되고요. 목격자의 진술이나 문자 등 증거 자료도 다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섣불리 움직였다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당할 수도 있는데요. 가해 학생을 따로 만나는 건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그 또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폭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직간접적으로 증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아이한테 학폭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교육해 놓는다면 아이가 혹여라도 학폭에 노출됐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알려올 수 있겠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노윤호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신체 폭행을 당했다면 다친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둬야 합니다. 폭행을 당한 당일에 병원에 찾아가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채팅방 등을 캡처해둬야 합니다. 증거를 모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간혹 부모님이 속상한 마음에 단체 채팅방에서 나오게 하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폭위는 학교폭력 신고 후 2주 내에 열리거든요. 그 안에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삭제된 데이터는 회복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해준 저자의 말에 의하면 혹여 법적 절차를 밟게 될 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는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니므로 잘 알아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일러주셨는데요. 가해 학생 처벌에 목적을 둘 것인가 아니면 재발 방지에 목적을 둘 것인가 혹은 자녀의 상처 치유에 목적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자녀와 꼭 소통하시길 바란다고 하셨고요. 이상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가 학폭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잠을 잘 못 자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와 짜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춘기 증세와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아이가 갑자기 학교 가기 싫다고 하거나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가자고 조른다면 학폭을 당하고 있다는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는 부모님께서 꼭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마음 굳게 먹고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어렵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걱정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그 주위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고해도 별 효과 없다던데 2차 보복이 두렵지 않니? 이런 말들에 휘둘려 문제를 덮으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일이 커지면 아이가 더 힘들어할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자녀를 위해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아이와 부모 사이에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 입장에선 내가 손을 내밀어도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입을 꼭 다물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학폭 피해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수십 년 전에 당했던 학폭 피해 트라우마를 떨쳐내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적지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해자였던 이들이 유명인이 돼서 버젓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곤 울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고요. 그 말인즉슨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쉽게 잊혀지지 않고 아이 가슴에 한이 맺힌다는 소리가 아닐까요? 그럼 그때 가서 처벌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지 않아도 학폭 피해자 가운데 과거에 당했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법적 처벌을 하려고 했다가 공소시효가 끝나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땐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내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진솔한 대화를 통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학교를 쉬고 싶다든지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지 아니면 법적 처벌을 원하는지 그런 후에 필요하다면 아이를 위해 치열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100% 기대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해도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한텐 크나큰 위로가 될 테니까요. 만약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 아이도 아직 어리잖아요. 그쵸? 피해를 당한 아이도 안 됐지만 어떻게든 우리 아이도 보호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방어와 공격을 해야겠죠.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때론 애들끼리 장난 좀 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오버하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대개 자녀한테 피해 학생이 당한 그대로 똑같이 갚아줘도 될까요? 사실 몇 대 맞는다고 죽진 않잖아요. 설마 애들끼리 죽을 정도로 때리겠어요? 또 그깟 왕따 좀 당하면 어때요? 학창시절이 워낙 교우관계가 중요한 때라 대개 아이 혼자 몰입되면 타격이 좀 있긴 하겠지만 장난인데요 뭐. 3년 내내 혼자서 잘 견뎌보라고 하세요. 어떤가요? 내 자녀가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도 장난이니까 넘어가자고 하실 수 있겠어요? 내 아이를 위한답시고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행동이 어쩌면 내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빠가 되어줄게의 저자 이혜준 작가의 말을 빌려 전해드리자면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은 우리 자녀를 가해 학생으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녀들에게 장난과 폭력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가해 학생과 그 부모의 경우 폭력을 장난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녀들에게 장난과 폭력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폭력과 장난의 경계는 가해 학생이 정하는 게 아니라 피해 학생이 정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에서 상대방에게 누명을 씌우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부모님들이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먼저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 아이도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올바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현재 학폭 피해자들의 미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고 많은 이들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지게 된 만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나만 아니면 되지, 내 자녀만 안 당하면 되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거나 자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도 모른 채 외면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다른 선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아이만큼이나 소중한 그 아이가 더는 지옥에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폭력에 고통을 당한 우리 아이들의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실 텐데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크나큰 아픔을 겪은 부모님들이 어머님과 아버님께 힘이 되어드릴 겁니다. 저 같은 제3자나 이와 같은 경험이 없는 측근들의 말보다 그분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시는 게 현실적으로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 상담받기 원하시거나 사건이 종결된 후 상처 치유와 회복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로 연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학가협에서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조언해드릴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방법과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비슷한 경우에 사안 처리 결과와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등의 방법을 다 안내해드린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할 경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학교폭력에 노출돼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다면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는 누구도 그 어떤 폭력에 대해서도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지 않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